네, 이번 시간은 재계 핫 이슈를 살펴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MBN의 한원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예.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은 사실 업계에서 불굴의 사나이로 불리는데 예.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예, 잠깐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주영 창업주였던 이남입니다. 원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예. 그분은 사고로 돌아가셨었고 정몽필 씨 돌아가셨고 현대가의 어떤 그런 장자 역할을 쭉 했던 거죠. 예. 큰 아들이 일찍 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정몽구 사실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 아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장자 역할을 하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20년 전 이야기죠. 예. 왕자이 난 이전에 그룹을 물려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현대그룹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 구현대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현대그룹을 물려받았던 게 정몽원 씨 좀 작고하셨죠. 예, 첫째죠. 둘 오남이죠. 그래서 네. 첫째 아들이 정몽필, 그다음 정몽구, 정몽근이라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작고하신 옛날 현대알루미늄 회장 정몽우, 그다음 정몽헌이죠. 네, 맞습니다. 오남이 결국 이렇게 그룹 전체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게 네.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동생에게 밀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사실 왕자의 난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동생한테 밀린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네. 이쪽 업계 출입하던 옛날 선배님들 얘기 쭉 들어보자면 사실 정주영 창업주께서 정몽원한테 일찌감치 그룹을 물려주려고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 네. 정주영 창업주 같은 굉장히 학벌이라든지 아들 중에서 얼마나 똑똑한가 그런 걸 많이 따졌던 모양입니다. 예. 사실 정몽 회장 같은 경우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년을 꿇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4년 만에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 대학은 한양대를 갔었습니다. 근데 정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수석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하지만 예, 근데 말씀하시죠. 정몽구 명예회장의 뚝심도 대단합니다. 아버지 대신 옥살이를 예전에 했다고도 그렇죠. 들었어요. 이게 1979년입니다. 79년이요. 예. 압구정도 흥인대 아파트 지을 때 한 900세대인가를 그러니까 사원용으로 원래 만들었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유력자들한테 예. 돌렸던 모양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 대신 옥살이를 길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남짓 옥살이를 했었습니다. 예. 하고 정몽 회장 옥살이를 2번 했었습니다. 2006년에도 옥살이 그때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네. 맞습니다. 그때 예. 기억이 나는데 1,300억 원대였어요. 예. 예. 그때 당시 얘기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그때 비자금 사건으로 1,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었습니다. 예. 그 혐의로 옥살이를 2006년 6월 달에 구속 수감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옥살이를 한 7개월, 8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좀 흥미롭게도 그 당시 담당 검사가 지금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네. 예. 그때부터 한동훈 장관이 재계 저승사자라는 예. 그런 별명입니까? 닉네임을 달았던 모양입니다. 예. 당시가 대선이 있을 시기인데 혹시 그쪽하고도 정치권과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건가요? 그런 부분은 좀 없었고 순수한 비자금을 좀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정몽구 회장이 많이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받을 사건인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했던 사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런 누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네. 그런 관행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를 옥살이나 8개월 정도 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몽구 회장이 동생한테 약간 밀리면서 좀 시작은 좀 초라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후에 이제 상당히 현대그룹을 키우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현대차 그룹이죠. 당시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계 순위를 따지자면 10위권 밖이었습니다. 밖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글로벌 톱 10으로 올라섰습니다. 도요타
그리고 저기야 독일 폭스바겐 다음에 올 상반기에 글로벌 톱 3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지난 뭐 한 20년 가까이 동안 현대차 그룹을 키웠던 거죠. 예. 그 키우는 과정에서 뭐 어떤 한보철강 인수라든지 당시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정몽훈 씨 쪽에 갔다가 다시 현대건설을 또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현대그룹에 있던 꿈이 그 일간 제철소, 포철 같은 일간 제철소를 만드는 건데 현대제철을 일간 제철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예. 그러한 업적으로 뭐 지금 어떤 매출 200억 원대 재계 3위로 또 올랐었습니다. 예, 자동차와 철강, 건설을 네. 다 최고의 입지로 이제 그렇죠. 3대 뭐 사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포트폴리오를 예. 갖추면서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옛날 현대 그룹의 어떤 그런 면모를 뭐 다시 재현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2020년 10월에 회장직을 이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네. 그리고 네. 명예회장으로 남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아직도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그렇죠. 들리고 있어요. 좀 직하면 명예회장이지만 좀 직간접적으로 좀 많이 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가 아직 현대차의 어떤 그런 승계 구조가 아직 말끔하게 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그런 쪽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예, 아직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분이 가장 예, 많다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순환 출자 구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모비스가 이쪽 그 한국의 어떤 지배 구조 확립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정의선 회장이 그래도 한국 그룹을 물려봐야 되는데 그게 말끔하게 좀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금 간접적으로 예. 그룹 경영에 좀 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공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예. 이번에 폐쇄 결정을 내린 것도 정몽구 회장의 뭔가 강력한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또 이번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자동차 업체들이 그 현지 업체들, 로컬 업체도 그렇고 또 해외 업체들도 그러는데 부품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러시아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예. 뭐 판매량도 보니까 그냥 90% 가까이 뚝 떨어졌고 예, 거의 이런 제로 가까이 예, 됐더라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뭐 르노라든지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는 철수를 했었습니다. 예. 참 철수를 했었는데 아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 잔류하기로 뭐 공장만 폐쇄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사실 뭐 현대차 내부에서도 뭐 이쪽 고위 경영인들이 빨리 조기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냈었고 뭐쪽 회사 쪽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종합한 겁니다. 정의선 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 경영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예.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 막판에 정몽구 회장이 그런 결정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습니다. 예. 지난 뭐 2012년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부르크 쪽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계속 투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일부 미국 GM 공장 설비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러시아 시장에 대한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안목이라든지 그런 해안이 있다고 나름대로 당신 뭐 정몽구 명예회장 자신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많은 변수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태가 좀 심각하죠, 지금. 예, 심각하고 또 최근에 어떤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내연 기관 차보다는 일종의 어떤 전기차, 그렇죠. 자율주행차, 더 크게 뭐 폭을 넓혀서는 어떤 모빌리티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뭐 정몽구 회장이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예. 그런 전문가들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나름대로 뭐 지난 뭐 20몇 년 동안 현대차 그룹 자체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톱 10으로 탑 3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영화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뭐 과신이 있는 모양인지 아직도 뭐 옛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은 되게 고집이라고 표현에 대한 그런 예. 좀 고집을 부린다는 그런 뭐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내부에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그 사업적 판단에 대해서 사실 손해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네, 예. 내부에서도 뭔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올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한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재계에서 보면 정몽 기장 같은 경우에는 2세대입니다. 예. 2세대들이 다 이렇게 뭐 작고 하셨거나 다 퇴진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재계 저 2세대인데 뭐 조금 이렇게 겉으로는 물러나 있지만 예. 묻지는 있지만 직간접적으로도 굉장히 관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뭐 회사 내부에서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 불합리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 예. 그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쪽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어떤 그런 족벌 경영의 폐해다. 예. 쉽게 얘기해서 뭐 정의성 같은 경우는 아들 아닙니까? 현대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뒤집어라 이러니까 뭐 정의선 회장도 마지못해 아버지의 전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